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최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준석을 만나 이른바 보수연합군 필요성을 언급했죠. 이것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파 진영에서 많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이 만나 이른바 보수연합군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안철수 의원은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힌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때 같은 정당에서 몸담았던 이 둘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에서는 선거연합을 하고 같은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다. 지금 선거구도에서 보면 보수와 중도 연합이 돼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중도 또는 무당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일관되게 20% 정도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원시키는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해당 발언은 최 전 부총리가 이준석을 만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서로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최 전 부총리의 생각에 안철수 의원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승민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른바 보수연합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선 절대 안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보수 정치가 탄핵 때 국민들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탄핵 이전의 보수 정치로 돌아가는 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다들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을 만난 것 자체부터가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경북 매일신문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산의 경우 최 전 부총리가 37.9% 지지를 받아 19.6%를 기록한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윤두현 의원을 압도했습니다. 또 양자 대결을 붙여봤더니 두 사람 간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최 전 부총리가 39.5%, 윤두현 의원이 26%로 두 사람 간 격차는 13.5%였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최 전 부총리의 공천 여부와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배경 가운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잊혀진 인물 최경환 입장에서는 아마 이 같은 여론조사에 고무돼 이준석을 만나 화제를 좀 끌어모으고 나름의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만남을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입니까? 자, 일단 이준석의 관점에서 봐도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은 정치권에 영입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면 사면론에 대해 거론할 생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갖겠다는 말도 덧붙였었는데요. 저런 생각을 가진 이준석, 즉 탄핵은 정당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거론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준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점에 서 있었던 최경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아마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관종 이준석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경환을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자신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부분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최경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다음 총선과 관련해 최경환이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경북 경산의
현재 민심을 제가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최경환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여론조사 1위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반드시 존재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이란 정치인을 놀할 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 정부를 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최경환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탄핵은 정당했다, 사면론은 거론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이준석을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네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이라는 프레임 또는 탄핵이라는 각인에서 어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 입장 또는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준석을 만났다. 이게 속된 말로 저는 연맥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을 만난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보수 대통합, 보수 연합군 운운하면서 엄청나게 대승적인 것처럼 말했으나 정말이지 치졸하기 짝이 없다. 명분도 없고 줏대도 없고 기회주의자의 모습 그 자체다. 국회의원 선수값 좀 해라. 더 나아가 나이값 좀 하셔라. 저는 이런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유승민의 관점인데요.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유승민의 말 속엔 박근혜 정부에서 몸담았던 최경환은 절대 안 된다. 이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보다는 낫다, 엄청나게 한결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유승민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위치에 있나라는 것입니다. 유승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과 우파 진영 그리고 당원들에게 연속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뛰쳐나가서 만든 정당이 바로 바른정당이었죠. 그런데 바른정당 그 생명력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가장 짧은 역사로 손꼽힐 정도로 일찌감치 망해버린 게 바로 바른정당이었습니다. 그 뒤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치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았으나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게 바로 유승민의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이었습니다. 또 황교안의 미래통합당 시절 보수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유승민이 수도권 총선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역할을 할 것 마냥 끼어들어왔었지요. 하지만 보수대통합이라는 명분은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수도권 성적 또한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유승민은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었으나 당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고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그 뒤에 당대표 선거 출마설이 나돌았으나 아예 도전장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당원들의 유승민에 대한 당심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승민이란 정치인은 이미 국민과 당원들에게 수차례 심판을 받았고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인데 왜 유승민 너만 모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런 유승민이 자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 마냥 당내에서 지분이 엄청나게 큰 것 마냥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보기 역겹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총선을 이기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는 좀 빼고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